장사와 사업에 사실 저는 뭐 근본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건 사실 길목이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 왔고 결국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20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잘한 거라면 네, 안녕하세요. 밸런스 유로의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뭐 저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그쵸. 인도에서 핀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저희도 굉장히 업앤다운을 겪었습니다만 코로나를 지나고 다행스럽게 저희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앤다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밸런스 히어로가 뭐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의 밸런스 히어로를 만들 수 있었던 뭐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을 때마다 사실은 그냥 되게 심플한 딱 하나의 정답이 저희는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Finance Access Issues of Next Billion Indian인데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10억이 넘는 대부분의 인도 중산층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 시장은 뭐 시장의 크기나 시장의 성장성이나 시장의 성숙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장사와 사업에 사실 저는 뭐 근본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건 사실 길목이잖아요.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저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 왔고 저희가 잘한 거라면 그거를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결국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희한테 기회를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그 포지션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또 매출 1,400억을 돌파하면서 큰 성장을 이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에 그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했던 시도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넥스트 빌리언이라고 하는 인도 중산층 대상으로 소액의 단기 크레딧 서비스를 굉장히 저희는 핵심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상품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시도를 하면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거죠. 저희 서비스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냐라고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AI 기술 기반의 대한시험 평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타겟하고 있는 이런 유저와 세그먼트는 대출을 받을 때 시험 평가 점수로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 점수가 이제 낮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런 유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유저들을 독자적으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죠. 특히 뭐 AI와 LLM이라든지 NLP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더 빠르게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대한시험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압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5년에서 10년 이상은 이 정도 이상의 성장은 계속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그렇게 좀 성장 가능성도 높았고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처음 그 시장에 진출할 때는 분명히 또 난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초창기뿐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좀 챌린지를 받았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이 세그먼트 한국 돈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인컴 레인지에 있는 분들이고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액의 그런 단기 그런 크레딧 서비스를 하는 게 정말 수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도 매니징 할 수 있느냐 이런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되게 재미있게 시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나이스 같은 곳입니다. 시험평가 기관이랑 구글에서 인도에서 조인트로 리포트를 냈어요. 이 리포트의 가장 큰 챕터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었던 언시큐어 퍼스널 론이라고 그래서 개인 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거였고 디지털 대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디지털 대출이라는 시장에서 소액 대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였는데
이게 2021년에 70%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9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규모가 큰가를 2021년도에 이제 다시 나온 리포트에서 증명이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게 10년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존을 넘어서 성장까지 이끌어줬던 어떤 우리 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사실 뭐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고 요 시점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플렉스에 장인환 대표님의 도움을 사실 많이 어, 받았습니다. 네. 예. 저희가 스타트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좋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당연히 한국 중심의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창업을 했고 인도 현지에서는 단순 오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들만 채용을 했었고 그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죠. 인도 내에 저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저와 뭐 공동 창업자들의 네트워크나 이런 걸 갖고 좀 좋은 친구들을 운 좋게 뽑을 수 있었고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문화도 그렇고 채용하려고 했던 분들의 기대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고 퍼포먼스를 내라. 상당히 폭넓은 자율권을 주되 거기 안에서 오너십을 갖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분들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초기였고 2021, 22년도를 넘어가면서는 인도 현지화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에 거의 뭐 120명 정도까지 인력이 갔었는데 인도는 뭐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지금 한국은 한 4, 50명, 인도가 한 300명이 넘습니다. 프로덕트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거의 한 30%가 넘는 인력들이 그 IIT급의 최고 수준의 대학 출신들이 많고요. 지금은 그래서 인도 내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밸런스 히어로 팀의 조직 구성이 굉장히 좀 복잡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조직을 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팀의 문화나 비결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한국 중심으로 운영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인도 쪽에 더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인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는 이 한국과 인도라고 하는 언어와 지리와 문화와 뭐 종교와 여러 가지의 이 장벽이 있는 요 두 지역을 아울러서 한 팀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쵸. 내부에서 불만도 많았고 한국은 인도를 욕하고 인도는 한국을 음. 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아직도 저희가 많은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완팀 문화가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잘 해내는가. 결국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긴밀하게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렉트 리포트들뿐만 아니라 완오완이라든지 회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잘 못했을 때 그 회고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인지를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완팀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우리 밸런스 히어로 팀은 어떤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큰 복지는 나한테 자극을 주는 뛰어난 동료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좋은 직원들, 정말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동료들을 옆에 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최대한 계속 더 많이 뽑고 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반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유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밸런스 히어로 팀을 운영하면서 대표님 스스로는 좀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잘 위임을 하느냐, 중간 리더들이나 뭐 CXO 레벨들이나 그분들과 위임한 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여전히 저는 일정한 디테일을 제가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밸런스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저도 약간 조금 대리급 스타일의 CEO라 저도 약간 좀 인발부먼트를 좀 하는 편인데 네. 회사 규모도 커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진 상태에서의 모티베이션을 직원들이 가지시려면 그런 위임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음. 있습니다. 예. 참 위임이라는 건 모든 대표님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특히 스타트업을 음. 초기부터 만들어왔던 창업자분들은 예, 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밸런스 히어로가 어떤 음.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 Finance for All입니다. 음. 모두를 위한 금융이고요. 저희가 풀고자 하는 핵심 이슈는 금융 액세스,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분들에게 음. 이 스마트폰의 기술을 활용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볼드한 음. 좀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현재까지 인도에서 만들어낸 프로덕트 마켓핏이나 저희 성과들은 최소한 그것이 가능함을 입증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솔루션도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획득한 저희의 노하우와 방법론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것도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그 기존 레거시 금융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모두를 위한 금융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를 좀 보고 싶고 저희 회사가 거기서 작은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드는 그 길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스타트업 대표님들 혹은 뭐 영 리더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일단 글로벌 시장의 첫 번째 시장으로 인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인도만큼 매력적인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해외 시장은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도가 특별히 어렵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시장은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왕 어려운 시장에서 처음 진출한다면 인도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모든 스타트업들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저는 잘 정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되게 집중하시고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도 9년 동안 막 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저희 회사는 잘 될까 저러다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시점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전이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들이 버티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들을 버티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잊지 않고 또 잘 만드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좀 많은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용기와 위로를 얻었을 것 아유, 같다는 그랬으면 너무 네, 좋을 네, 것 생각도 같습니다. 드네요. 예,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장혜남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플렉스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저희 회사가 HR 문화라든지 스타트업 문화라는 관점에서 아주 정말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뭐 이룰 걸 다 이뤘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 아직 한참 가야 될 회사이긴 하지만 플렉스가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 좋은 문화도 만들어내고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저희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회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공헌이 됐다면 예,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일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쪽을 대규모로 좀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을 가리지 않고 사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흥미로운 회사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 엄청나니까요. 저희는 누적 다운로드가 뭐 저희는 8천만이 넘었고 이제 좀 있으면 1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수가 하루에 11만 명씩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좀 놀아보고 싶은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국 회사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다른 데이터를 갖고 놀고 싶은 분들은 우리 회사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근데 이 채널을 많이 보나요?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그래야지 홍보 효과가 있을 텐데, 그죠? 최대한 많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